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파이널 리서치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월봉이 만들어지는 날,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보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노라면 정말 울기도 많이 했었죠. 쓸려 내려가는 계좌를 보면서 한숨을 많이 쉬셨을 테고, 그리고 오늘의 급등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한켠으로는 허탈한 마음도 드시리라는 법 압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시장을 보냈던 터라 이제 앞으로 힘든 길이 왔을 때 단단한 멘탈로 또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요. 8월을 잘 준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통해서 8월의 전략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7월 정말 무자비한 하락을 보여줬었고요. 오늘은 말도 안 되는 폭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8월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로써 방향이 정해진 걸까요? 여러 가지 의문을 낳고 있는 확실히 오늘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시장에 깔려있는 배경들, 매크로 데이터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6월에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 PCE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3.6% 올랐습니다. 직전 월, 그러니까 5월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동결 쪽으로 다시 한번 무게가 실리면서 우려의 요소가 하나는 진정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속보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일본의 BOJ 기준금리를 깜짝 동결했습니다. 슈퍼 엔저가 이어지고 있죠. 40년 만에 최저치의 엔저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 어느 정도 손을 쓰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엔화의 흐름과 함께 원달러의 흐름도 오늘은 상방을 잡아갑니다만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또한 우호적이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제 해제가 됐다,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국제유가도 그리고 치솟았었던 국채 금리까지 안정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반도체 무서운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SK하이닉스가 상한가 가느냐 마느냐 그 기록까지 올라와 있죠. 28%, 9% 엎치락 뒤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개장한 흐름 보고 아마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어제 뉴욕 증시 코스피 야간 선물이 8% 급등, 상한가 들어갔고요. SK하이닉스의 ADR이 15%의 급등, 샌디스크, 마이크론 모두 다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갭상승 출발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폭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적을 끝으로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은 막을 내렸습니다. 알파벳이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FCF, 현금 흐름 확 움츠러듦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을 해봤다 보니 제대로 반도체 피크아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실적 너무나 좋았었고요. 설비 투자, 캐펙스 투자는 계속해서 단행할 거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 또한 호재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 마진콜 사태가 간밤 일어났습니다. 롱으로 잡았었던 샌디스크,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급락을 보였었고, 그리고 숏으로 잡았었던 AI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급등을 보였었죠. 여기에다가 4배 레버리지를 썼던 터라 당장에 마진콜 쪽으로 넘어간 건데요. 대규모 고래가 이제 청산이 됐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청산될 물량 다 나갔고 저가 매수세만 들어오면 된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오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도 어제 장내 매수 그리고 레버리지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일만 남았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여의도의 시각은 거의 대부분이 우호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가 상한가 들어간 채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만 무려 100%, 그러니까 2배가량의 성장을 보인 건데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롱텀 계약,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10곳과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8월부터 MLCC 전 제품 가격이 30%가량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오늘장 거래대금
지금 탑3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뒤를 이어서 삼성전기까지 폭주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 오늘 거의 대부분의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다 질주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현 시점에서 반도체가 답일까요? 아니면 오늘은 반짝 상승일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파이널 리서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김재경의 매드스탁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핀블렌드 투자자문 김재경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에 우리 기분 좋은 오프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폭등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와, 진짜 이번 주는 제가 방송 나와서 추천주를 진짜 한 번 낸 거는 이번 주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관망의 이런 심리를 좀 많이 제가 반영을 해서 이런 장에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종목이 무조건 좋은 종목을 내면 올라가겠다보다는 그래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정확히 정해지고 추천주를 내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카가 지금 총 41회, 그리고 지금 서킷 브레이크가 9회, 총 50회가 발동했습니다. 정말 시장의 안전장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말 발동 횟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발동이 됐죠. 근데 매수 서킷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이것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건데, 자, 서킷 브레이크는 하방에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역시나 주도주잔의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도 지금 주식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같은 지수 단의 상승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단의 대형주가 20% 넘는 거의 상한가 육박한 흐름도 처음 봤고요.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이 주식시장에서 심리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반대 매매가 나온 오늘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물량이 좀 나옴으로써 시장이 좀 가벼워졌고, 그리고 ETF 레버리지에 대한 거래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조금 더 잦아들지 않겠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이 지금 시장을 많이 억눌렀던 거를 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주식은 제가 이제 오래 하면서 느낀 거지만 예측을 해서 또 우리가 실적 부분이라든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주식을 예측하다 보니까 지금 대응을 못하고 그냥 많이 내려가는 종목에다가 그냥 버티는 이런 거밖에 이제 못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고점에서부터도 주도주가 꺾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곡소리가 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물동량이 많이 빠지고 수급이 많이 빠졌을 때 주도주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주도주에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도 있다면 이제는 추세가 돌아설 때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매가 나오는 연속적인 날, 아무래도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마지막 3월달 초에도 증시가 마지막에 굉장히 괴팍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연속 이틀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개박하게 움직였고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저는 저점의 징후라고 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생각보다는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의 징후를 예측한 게 좀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로 한번 차트 보면서 지수단 위치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7,000포인트, 7,500포인트, 8,000포인트 박스권 그려드리고 내려오면서 지지라인 형성을 해드렸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폭락을 하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도 그랬지만 202평선 라인의 이런 지지라인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크게 빠졌던 29일 날의 최저점 5,200포인트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5,000포인트 구간에 여기 중장기 라인선 240평선인데 거기까지 내려오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는 50% 정도 이렇게 지금 종목들은 빠졌죠. 지수가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런 수급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펼쳤었는데 미국장과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V자 반등을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떨어졌을 때 신용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동안에 버텼던 사람들의 물량이 위로 매물대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들이 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는 여기를 V자 반등으로 한 번에 가지 못할 거예요. 오늘 대신에 최저점 구간에서 수급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펀더멘털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지금 지수가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호흡을 길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이 방송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과매도 구간이 나오게 되면 과매도에서 그 다음날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좀 강해진다고 했는데 참 공교롭게 제가 RSI 지표로 말했던 자리는 신기하게 정말 다 맞았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제가 과매도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양봉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으니까 일단은 700선, 7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저점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히 지금 현재 715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수단의 지표, 보도 지표로는 RSI 과매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해 두시고 저처럼 이런 자리 이제 포인트 잡아가면서 한번 대응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